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관리인 연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가끔은 저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가끔은 너무 지치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나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이럴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나에게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제가 찾았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면 이 책을 또 보시면서 또 힘들 때 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좀 다 사실은 마음에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북물 리딩 들어주시면서 힐링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희가 들어줄게 북물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시험해야 한계를 알 수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엘리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은 자제력의 진정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해상, 공중, 지상,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는 이 전천후 특수부대 요원들은 모두 잘 훈련되어 있으며 노련하고 성실한 데다 유능하다. 네이비실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다 마쳤더라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군인이 부지기수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말 그대로 전사 그 자체이자 어려움을 정신력으로 극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강인한 육체로 어떤 임무든 달성하며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뎌낸다. 거기에 생사를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능력의 40%만 발휘한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유명한 방법인 40% 법칙은 네이비실 요원들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만들어낸 규칙이다. 40%의 법칙은 간단하다. 어느 순간 스스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능력의 40%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나머지 60%를 더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이니 자신의 믿음에 따라 계속하거나 그만두면 된다. 그렇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자기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상 시도하기가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스스로 정한 경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포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점을 감내할 수 있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자기 의심을 떨쳐내면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10번 했더니 힘들다. 지치고 팔도 아프고 기운도 없으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을 추슬러서 한 번만 더 한다면 못하겠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이미 무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해본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20번을 해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에 2배를 해낸 것이다. 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 미리 심어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와준다.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느리더라도 20번을 해내고 나면 강인한 정신력으로 참아낼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사실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팔굽혀펴기를 더 하기 힘들더라도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팔이 부러지는 일은 없다. 한번 해내고 나면 다음번에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는 한층 자신감이 붙고 다시 한번 정해진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강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마음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모든 것을 내준다면 마음은 가장 유해한 적이 될 것이다. 40%의 법칙을 활용해 자신에게 더 큰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힘들다고 곧바로 백기를 들어버릴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운동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5km를 달리거나 마라톤을 완주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연히 달리면 숨이 가쁘고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질 것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 순간 포기하고 고통과 욱신거림에서 벗어나도 된다. 하지만 상황을 다르게 보고 스스로 과잉 보호하려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포기하려는 생각을 이기고 계속 시도하게 될 것이다. 심한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면, 잠깐의 고통은 과정의 일부라고 믿기만 한다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현대인은 진정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대해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조들이 살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다 보니 정신력 측면에서는 탐탁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스스로를 시험할 수 없으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커다란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자제력을 습득하고 정신력을 키울 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치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40%의 법칙이 주는 장점이 의심스러운가?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수년에 걸쳐 플라세보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어떤 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보였다. 강인한 정신력이 육체 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플라세보 효과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2008년 유럽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설탕으로 된 알약을 주면서 이 약에는 엄청나게 강한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먹기만 하면 역기를 계속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약을 먹고 여분의 힘과 에너지를 얻었다고 믿은 참가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된 힘을 발휘했다. 플라세보 효과가 속임수, 묘행,
실험 왜곡, 통계적 변칙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결과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충족적 예언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플라세보 효과는 뇌가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때 보이는 패턴과 상당히 비슷하다. 실제 약물을 썼을 때와 플라세보 효과가 동일한 반응 곡선을 따르는 것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알약 1개보다 2개가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주고 큰 약이 작은 약보다 효과가 강한 것과 마찬가지다. 플라세보 효과를 보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플라세보 효과가 체내의 엔돌핀 생산에 변화를 준다는 점을 수많은 연구가 뒷받침해 주었다. 그러니 한계에 부딪혔을 때 60%의 노력만 기울이면 뭐든 가능하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운동선수들의 성과를 연구한 것과 별개로 의학 연구에서도 플라세보 효과의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가짜 약을 받은 사람은 실제 처방약이나 비타민을 받은 참가자와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다. 어느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플라세보 진통제를 투여하자 실제로 환자의 고통이 경감됐다고 나타났다. 플라세보 효과가 고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뇌가 제어하는 어떤 과정도 속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렇듯 플라세보 효과가 성과 향상에 관여한다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자제력 발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강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은 해당 중독에 대한 스스로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해보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스스로 믿어버린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바뀌기 쉽다는 의미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자신에 대해 기대를 바꾸면 자제력을 발휘하며 겪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40%의 법칙과 플라세보 효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한계에 부딪혀 나도 모르게 핑계거리를 찾고 있거나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2가지를 떠올리고 자신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리석게도 종종 무언가를 못한다고 믿어버리지만 성공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더 멋지게 해낼 수 있다. 감정에 압도될 때는 호흡에 집중하라. 수천 년의 진화를 거치며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받을 때 자동 반사와 신경화학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최적화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 그중 하나다. 외부의 위협을 받아 이 반응이 나타나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엄청난 생리적 흥분 상태에 휩싸인다. 자신이 멍해지고 모든 자제력과 의지력을 잃게 되는 건 물론이다. 이런 반응이 선사시대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수 있으나 불행히도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손을 떨거나 손바닥에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자동 반사를 자신의 의지만으로 제어할 수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강력한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의지만으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네이비실 요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반응에 굴복하는 것은 곧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협받아 스트레스가 큰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중 전 네이비실 요원 마크 디바인이 추천한 박수 호흡을 소개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호흡법이다. 박수 호흡이란 감정에 압도될 때 호흡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머금었다가 4초간 내쉬는 것인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박동이 안정되면서 평소대로 돌아가게 된다. 간단히 할 수 있고 현역 네이비실 요원들에게도 잘 맞는다고 하니 우리에게도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싶다면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장이 마구 뛰거나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때 원하지 않는 신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숨쉬기에 집중해보자. 지금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박수호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호흡에 집중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게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신체 반응에 당황하여 섣불리 다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반응 자체를 멈추는 것이 더 쉽다. 명상을 연습하는 일과 호흡법에 집중하는 일 모두 투쟁 혹은 도피, 본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흥분을 제어할 수 있다면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해서 몹시 긴장했거나 중요한 시험을 눈앞에 두고 너무 불안하거나 등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박수호흡을 통해 흥분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한층 분명한 마음 상태로 상황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목표가 높을수록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야심찬 목표가 성공의 변수로 작용할까? 에드윈 A, 로크와 게리 P, 레이 썸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신개념 목표 설정 이론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목표를 설정해 놓은 사람에게 성취 능력이 있고 세워놓은 목표들이 상충하지 않는 이상 달성의 어려움과 실행 사이에는 긍정적인 성향관계가 구축된다. 다시 말해 힘들어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성과가 향상된다는 의미다. 고만고만한 목표는 힘든 목표만큼 동기부여를 하지 못해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이비실 40%의 법칙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곧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라 그 전에 지역의 언어를 조금 익히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과학자들은 아주 기초적인 말만 배워놓겠다 라는 평범한 목표보다 몇 달 안에 중급 수준의 언어 수준을 얻겠다 라는 야심찬 목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후자라면 그만큼 더 시간을 들여야 하겠지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제대로 된 동기와 노력이 실질적으로 더 큰 목표에 닿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랜트 카도는 목표를 얼마나 높게 설정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규칙을 고안해냈다. 바로 10배의 규칙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10배로 높이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10배로 실행하는 것이다. 10배의 규칙은 의도적으로 과한 목표를 잡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 실행 계획을 바꾸도록 만드는 원리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사고와 행동이 현재의 위치를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더 많이 성취하고 싶다면 이전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무엇이든 10배나 더 하라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체중을 줄이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 몸무게보다 4.5kg 정도 감량하고 싶다고 했을 때 10배의 규칙을 적용하면 45kg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뺄 살이 45kg이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4.5kg을 감량하려면 몇 주 동안만 음식을 조절하며 운동하면 되지만 몸무게가 금방 돌아올 수도 있다. 반면에 45kg을 감량해야 한다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만큼 줄어든 체중이 오래 유지되는 결과로 보답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10분만 차를 타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별 준비 없이 운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10시간 이상 차를 타야 한다면 어떨까? 운전하며 들을 음악을 고르고 차 안에서 먹을 간식도 챙기고 미리 주유도 해놓게 된다. 핵심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믿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을 단련해라. 우리는 자신에게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거나 시시한 기대 정도만 하고 실패해도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려는 의지가 없다면 항상 평범함에 갇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과도한 생각은 사고 능력을 떨어뜨린다. 인간의 뇌는 특히 발달했기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다른 영장류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인간 대 침팬지의 자제력 실험 결과는 그런 예상을 완벽히 뒤엎는다. 연구진은 피시험자들에게 곧바로 2개의 보상을 얻거나 2분을 기다렸다가 6개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2가지 선택지를 제공했는데 이때 인간과 침팬지의 선택이 확연히 달랐다. 72%의 침팬지가 기다리는 쪽을 선택한 반면 인간은 19%만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침팬지가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도 아닐 텐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뇌가 어떻게 발달했느냐가 그 차이점이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한 해답을 두고도 과도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 바람에 이상적인 결과를 방해하는 나쁜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다. 무엇이 타당한 이유고 어느 것이 진짜 핑계인지 늘 확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사고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10분의 규칙이 유용하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 10분간 기다리는 것이다. 논란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규칙이다. 충동적으로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면 10분만 참으며 기다려보자.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그대로일 때 시도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10분을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다리기를 선택하면 즉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자제력을 키우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졌다면 10분만 참아보자. 같은 사고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10분은 짧은 시간이니 딱 그만큼만 계속해보는 것이다. 한번 10분을 버텼다면 이후 그 행동을 반복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좋은 습관을 강화할 때 써먹을 수도 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기분이 들면 5분만 더 해보자. 그런 다음 추가로 6분에서 7분 더 해본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몇 분씩만 더 참는 연습을 하면 점차 자제력이 강화될 것이다. 사실 자제력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이성과 본능이 충돌하고 스트레스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자기 통제가 가장 잘 된다는 사람들로 알려진 특수부대 요원들조차 처음부터 집중력과 자제력이 뛰어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네이비실 요원들이 스스로를 단련한 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들이다. 그들의 강도 높은 육체 훈련은 40%의 법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집중하는 방법들로 자제력을 잃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막아주었다. 또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느라 공경에 빠지는 상황을 피했다.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네이비실이 입증해준다. 이렇게 한 챕터의 자제력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그 10분의 법칙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많이 긴 시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의 자제력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서 조금 더 성취감들을 얻으시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연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북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굿나잇.